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음양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오행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어떤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극하는지에 따라서 사주 살아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오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목화토금수 아니야? 뭐 오행이 많으면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한다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쉬우면서도 난해한 부분이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원리, 특징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테니까 혹시 관심이 사주 공부를 하신다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사주의 오행 중에서 수의 기운, 수가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토가 많거나 적을 때 이런 게 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뒤쪽에서 같이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행은 우리 지구에서 이 모든 생물이 살아갈 때 이 필요한 5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삼원소라 그래서 각자 어떤 그 부분에 3가지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음과 양뿐만 아니라 이 오행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 5가지 목, 화, 토, 금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오행의 상생 상극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은 시작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 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부터 시작을 해서 화로 가고 화에서 다시 토로 가고 토에서 다시 금으로 가고 금에서 수, 또 수는 역시 다시 이 목을 생해주는 이 상생의 원리와 또 서로 극하는 기운이 있어요. 이 상극의 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오행의 상생 상극은 단순하게 사주를 푸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며 어떤 사람이 건강이 어떻게 안 좋아지고 그리고 언제쯤 운기가 풀리고 무슨 요소가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처음에 배우긴 배웠는데 이 오행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가게 되면 나중에 사주를 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지구의 5가지 요소인 목화 토금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태양계도 보면 태양을 의시해서 달이 있죠.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음과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 목, 화, 토, 금수는 태양계 5개의 행성이다. 그러면 토는 뭐 예를 들어 토성이냐? 토는 토성이 아니고 이 5개의 행성에서는 금성, 수성, 그리고 지구를 토로 보고요. 가운데. 그리고 화성과 목성 이렇게 해서 목화, 토, 금수 5개의 행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토성은 토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토는 지구를 나타낸다.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5개의 행성이 태양과 달의 영향 속에 그렇게 되면 지구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이 자연의 기운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오행이 서로 어떻게 상생 주고받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가지 오행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 사진만 보신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가운데 수가 있는데 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다시 금생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뭔가 그걸 윤하라고도 하는데 윤하, 즉 아래 하자 쓰죠.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이 폭포만 본다 하더라도 물의 기운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나무가 있죠. 그러면 수생목이 되고 이 나무가 타게 되면 이제 아래 불이 필요하겠죠. 그럼 목생화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고 불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간다 해서 염상이라고 합니다. 윤화하, 염상은 반대에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텃밭이 있는데 물론 토 같은 경우도 이 텃밭 같은 경우는 기토로 보고요. 넓은 산, 뭐 대지, 평야 이런 거는 무토로 보는데 일단 여기 텃밭을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냥 토의 성질 기운이다. 뭔가 심고 가꾸고 베푸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왼쪽 상단에 금이 있습니다. 금은 꼭 금덩어리만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개념은 차갑고 냉한 금덩어리, 쇳덩어리 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금의 기운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가운데 수의 기운으로 돌아오고요. 이 그림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물상적으로 나중에 사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인간도 어차피 자연의 일부고요. 자연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일단 자연의 섭리를 거스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자연의 기운을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물상적으로 뭔가 사주를 풀이할 때 그게 이제 조용신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주를 글로만 배우게 되면 힘들고 지루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연의 생태적인 개념을 잘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오행이 상생할 때가 있고 극할 때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상생도로 되어 있는데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은 수를 생하고요. 수는 다시 나무에 물을 주게 되니까 목을 생하게 되겠죠. 또 나무는 타서 불이 필요한데 불 입장에서는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니까 불 입장에서는 목에 생을 받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목생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타면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재가 되는데 그러면 화생토가 되고 다시 땅 속에 흙 속에는 금덩어리, 쇳덩어리 뭐 이런 금속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금 입장에선 토가 어머니 역할을 해서 토생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런데 이게 또 상극의 기운이 있습니다. 금은 쇳덩어리, 칼, 도끼, 뭐 창 이런 거 다 톱이다 그러면 나무를 자르게 되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금한테 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는 땅에 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토 입장에서는 당하게 되니까 목국 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은 또 토를 갖다 흙을 갖다 물이 흘러가는 걸 막게 되니까 수 입장에서는 토한테 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토국수입니다. 그리고 또 불은 물이 있으면 꺼지게 되잖아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불 입장에서는 물이 뭐 하늘에서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산불도 다 꺼지잖아요. 그러면 화 입장에서는 당하는 수국화의 개념이 됩니다. 또 금 입장에서는 화가 있으면 쇳덩어리, 금덩어리 다 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극금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 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위에는 상생도고 아래는 상극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생과 상극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서 다 아실 거예요. 아, 이건 너무나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상생하고 상극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 심오한 어떻게 하면 상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극을 봤는데
그냥 극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극을 받지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생을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너무나 또 생을 받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사주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일렬로 한번 늘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오행의 흐름도가 있죠.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 상생이 되는데 일단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간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태양 바로 옆에 수성이 있고 수성 옆에 금성이 있고 또 금성과 화성 사이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바로 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토다. 토성이 토가 아니고요. 토성은 지구하고 좀 멀다 보니까 영향을 덜 미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우리 자체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태양계의 일부고 우주의 일부이다 보니까 이런 넓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사주가 좀 잘 풀린다. 그런데 이 아래 보면 서울에 사대문 배치도가 있는데 배치 뭐 그림은 없지만 배치 그 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동대문 동쪽에 있죠. 근데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는 원래 인을 상징을 해서 이 어지린자를 넣은 거예요. 동쪽의 기운은 어지린이고 그리고 서대문을 돈의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쪽에 위치해서 이 의를 상징을 해서 의라는 것은 금의 기운인데 그래서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의를 넣어서 서대문 돈의문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숭례문, 남대문, 옛날에 남대문이라고 했는데 이 숭례문은 남쪽을 상징하고 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예자를 넣어서 숭례문, 예를 상징한다 아니면 숭상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대문, 물론 북대문은 숙정문이 또 따로 있기는 하지만 북쪽에는 홍지문이라 해서 지혜를 상징하는 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는데 원래 홍지문은 사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숙정문이 원래 있었는데 숙정문이 소실돼서 지금 없습니다. 일단 명목상만 있는데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홍지문 북쪽을 상징한다. 이것은 주역의 원리와 풍수지리에서 입각을 해서 서울 도성 사대문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대문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행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방위, 계절, 색, 뭐 오기, 질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풀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주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십성이 중요하다. 육친, 십성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오행의 종류와 성질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방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은 동쪽을 나타내고 화는 남쪽, 뜨거운 열기니까 남쪽을 나타내죠. 토는 중앙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우리 태양계에 보면 완전히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금은 서쪽을 나타내고 수는 북쪽입니다. 계절은 봄, 여름, 토는 환절기, 금은 가을, 수는 겨울 이건 아시죠? 그리고 색깔도 중요합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거는 뭐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만세력으로도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운이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기운.
오기는 봄은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오, 손풍, 동남쪽은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화는 열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뭐 구성학에서 구자 화성, 그래서 남쪽은 화의 기운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열기를 나타냅니다. 토는 중앙, 습한 기운이에요. 한난 조습할 때 습한 기운이고, 가을은 좀 건조하다 해서 조를 나타내고, 겨울은 춥다 해서 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풍열, 습, 조, 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풍수에서 이 개념이 더욱더 중요하긴 해요. 사주보다는. 방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문등갑이라든지 구성학에서도 많이 보지만, 일단 뭐 사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따지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질병은 목은 간남 쪽이고요. 화는 심장, 소장, 토는 비위, 그리고 금은 폐하고 대장, 수는 신장, 방광. 이거는 왜냐면 어느 한쪽 기운이 여러분들 사상의학 뭐 옛날 이재마 선생이 쓴 사상 체질 거기서도 나오는데, 일단 이 목화토금수 기운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반드시 쏠려서 극을 받는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화는 약한데 수가 많으면 수국화가 돼서 심장이나 소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 목이 너무 많아서 토가 약하면 목국토 당하면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다라든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체질 또 병 이런 거 밝혀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오상이라는 것은 인의 예지신인데, 목은 아까 동대문 말씀드릴 때 흥인지문에서 인자가 들어가 있고요. 숭례문은 예자 남쪽이고, 그리고 토는 이제 보신각 아시죠? 보신각 종로 쪽에 있는데 가운데 있어서 보신각 이 신자를 넣은 겁니다. 보신각에는. 그리고 의자는 돈이문, 그리고 홍지문 이렇게 있고요. 맛도 또 중요하죠. 목은 이제 신맛입니다. 산. 그래서 어린아이들, 목은 새싹을 나타내는데, 어린아이는 뭐 이 신맛, 신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 짠맛을 좋아하게 되고 신맛을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도 굉장히 심오한데,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새싹 같은 거 과일도 안 익으면 어때요? 시잖아요? 익어야 달콤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은 신맛을 나타내고, 또 불이 나서 타버리면 쓴맛이 나겠죠. 그래서 화는 쓸고자를 쓰는 거고, 토는 달감자에서 감, 달다. 그리고 금은 맵다 해서 매울 신자. 그리고 수는 함, 짤, 함자죠. 짠맛.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만 짠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신 것을 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이제 맵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청년식이죠.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원리도 좀 심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행은 이름 장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향 아니면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은 기역, 키역,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그 다음에 토는 이응, 히읗, 금은 시읒, 지읒, 치읒, 수는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름 장명할 때라든지 방향 아니면 행운의 방향, 행운의 뭐 뭔가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럴 때 이게 한글 소리, 행 이것을 잘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목은 38, 화는 27, 토는 50, 금은 49, 수는 16.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숫자라든지 뭐 따질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숫자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천간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천간 목은 가불이고,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지지는 인묘,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 목은 곡직으로 해서, 일단 곡은 굽을 곡자고 직자는 이제 곧장 뻗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뭐 구불구불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뻗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로만 사주가 이루어져 있으면 곡직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무의 성질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상, 불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자를 써서 염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는 이제 가색격,
뭐 장미라든지 뭐 집안의 텃밭에 뭐 해서 농가에서 뭔가 파종을 심는 거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색이라고 하고, 금은 혁명, 뭔가 뒤집어 엎는다, 혁명을 따른다 해서 종혁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은 윤택할 윤자가 아래로 떨어진다 해서 윤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하자를 쓰는 거예요.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하자를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목은 새싹, 그리고 부드러움. 그런데 동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궁은 옛날에 동쪽에 있는 궁이다 해서 서울에 5개의 궁이 있는데 창경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경궁이 동쪽에 있고 창경궁만 정문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세자를 동쪽 궁에 기거한다 그래서 동궁마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동궁 했던 겁니다. 화는 정렬이라든지 급한 것을 성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토는 계절의 변화, 환절기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를 잘 봐야 돼요. 토는 뭔가 감추고 변화를 많이 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진술, 충미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다. 주역에서는 이제 곤깨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금깨는 힘과 권력인데 주역에서는 태방, 서쪽의 태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건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주로 건방의 기운이죠. 힘과 권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는 지혜와 융통성, 또 머리가 회전이 잘 돌아간다든지 또 생식기 뭐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사주의 기운을 한눈에 딱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성질이 어떻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행운의 숫자 방향은 어디가 좋고 또 이름을 지을 때는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은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드시 좀 어려워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오행의 특징 또 생극재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오장육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사주에 무기, 진술충미가 많은데 수가 부족하다. 물론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니면 동물에게 자연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 사주에서도 수가 부족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면 토라는 것은 이렇게 땅, 뭐 이건 여긴 사막이긴 하지만 근데 사막에 비가 오고 또 잡초들이겠죠. 꽃이나 나무가 자라면 풍요로워지겠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몇 군데 나무만 자라고 또 굉장히 말라있다. 수가 없다. 물이 없다. 그러면 역시 자연의 형태도 이런 형태라고 하면 살아가기 힘들고 척박해지겠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 수는 부족한데 토가 이렇게 많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 이상 반응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고 또 특히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여기 뭐 사주나 풍수 이런 쪽에서 상담을 원하신다라든지 아니면 강의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인체에는 오장 육부가 있죠. 특히 오장은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도 이 오행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사주의 기운이 어떠한 기운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오행의 생극재화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내 사주의 기운에 수기가 부족한데 토가 많으면 신장 방광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방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력이라고 하죠. 정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주의 기운 어떤 운이 올 때 좋아지는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사주는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기운이 많거나 부족할 때, 즉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부분 오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기가 너무 강해서 토기를 극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아니면 토는 수를 극하는데 이 토의 기운이 많았을 때 수를 극하게 되면 이 신장 방광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에서 나쁜 노폐물 이런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전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정력도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이 뭐 정력제라든지 여러 가지 몸보신 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거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정력이 세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토한테 극을 많이 받게 되면 남성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소변에 이상이 생깁니다. 소변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밤에 야뇨증에서 화장실을 잘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소변의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될 경우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게 되는 야뇨증이 동반됩니다. 이러면 정말 막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기능 저하가 생겨요. 발기력도 감소가 되고 성욕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딱 보면 신장기능, 수기가, 전기가 약하신 분들은 정력도 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은 남성 호르몬 대사와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저하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성기능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부중 무기력감, 다리나 발목이 붓고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근육통도 생기고 허리 통증이 일단 생겼다 그러면 일단 사주에서 신장 기능, 수의 기능이 안 좋아서 결국 그쪽을 신경 써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액이나 전해질 이런 데 균형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주 핵심적인 거 제가 세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주의 기운에 지금 부족했을 때 수가 부족하면 아니면 토가 많을 때 현상입니다. 얼굴이나 눈 주위가 좀 붓고요. 체중이 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체액 조절 이게 좀 민감도가 높아지고 안면, 눈두덩 이런 데가 좀 많이 붓게 되죠. 그리고 손가락도 뻣뻣해지고 또 생리불순, 이 피로감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최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게 갱년기 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사주의 기운, 운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게 되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요로 감염 및 뭐 잔뇨감 이런 거, 요도 이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방광염 이런 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가 많고 수가 부족한 사주예요. 태어난 날이 임술일인데 지금 보면 지지에 토가 3개나 있고 또 천간에도 병화 정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생토 또 토국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토는 나한테 필요 없는 귀신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목의 기운도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왜냐면 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운의 흐름이 갑자대운의 자대운은 좋겠지만 이렇게 목화 토가 대운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요. 하는 일도 안 풀리게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토는 관성이죠. 편관, 정관이 되기 때문에 관살 혼잡에 남편 덕도 없게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에서 금수 운이 들어와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밑에 토가 있고 또 태어난 연도는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병정화가 있어서 인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인목이 목국 토를 해서 이 토의 기운을 극하게 되죠. 그리고 대운도 보면 금수대운으로 흘러오잖아요.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그러면 비록 내 사주에 지금 토가 많아가지고 수를 극하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주하고는 대운의 흐름이나 사주의 구성 자체가 전혀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서 토가 좀 많아도 지금 경금이 금생수 해주고요. 통관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운에서도 운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사주, 앞서 말씀드린 사주하고 전혀 사주의 구성 자체도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운이 있다. 이런 운의 흐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문서운도 좋아지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관살 혼잡은 됐지만 남편 운이 아주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식신 제살이 되잖아요. 수생목 그리고 목국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의 조화, 생극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또 사주에 토가 많은데 수가 부족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공부를 할 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사주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